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자, 다가오는 3월을 맞아 내 계좌에 변화가 필요하다, 또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시다면 저희 2부에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강의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상담 진행 중입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문자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네,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단타국대 전문가님, 시젠입니다. 16만 6천 원의 비중 37%입니다.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은 양쌤 전문가님, 오랜만에 TV에서 보니까 반갑다고 하시네요. 자, 드림텍이고요. 매수가는 14,400원에 비중 3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젠 도와드릴게요. 시젠은 단타국대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자, 말씀해주신 종목 시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시젠이라는 종목이 지난 2020년 초반에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계속 좋은 상승세가 이어졌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이 검사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더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조금 이슈가 갔기 때문에 좀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현재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꾸준히 이런 부근들 이런 데서 이제 좀 횡보하는 모습과 함께 다시 반등해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동평균선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지금 좀 하락세, 우하향이라고 하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부담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을 현재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국내에서도 이제 접종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양성이 걸렸는가 아니면 음성이 되었는가 체크는 해야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즌의 위치 상당히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도 있죠. 신에게는 아직 한 척의 배가 남아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굉장한 매물대가 있었던 10만 원대 구간인데요. 현재 보시면 10만 원 초반부터 11만 원대 이 구간의 매물대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좀 체크해서 보는 481선도 현재 이렇게 쭉 올라와 주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은 조금 중요하게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위에는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던가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여기서 지지 나오면서 물량 모아서 반등 나와준다면 이제 종목을 목표가 쪽보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시면서 좀 덜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젠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드림텍입니다. 이 종목은 양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일단은 이 종목 매수가가 좀 너무 많이 높아요. 일단 이전에 주가가 파동이 다 나왔거든요. 일단 작년 파동을 한번 볼게요. 여기 한 파동, 그리고 여기 한 파동, 그리고 여기 한 파동. 보통 3번의 파동이 나왔죠. 그러면 주가가 파동을 또다시 한번 만들 때 다시 3번의 파동을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파동 주가가 거의 고점 파동에서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 지문인식 센서를 만드는 회사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올 한 해는 이쪽 센서 시장을 모빌리티 쪽으로 부각을 받게 되면 그나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평단가가 너무 높아요. 평단가가. 그래서
일단은 매수하실 때 종목이 너무 뜬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좀 조용히 차분히 좀 조정폭이 나왔을 때 평단가를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평단가 조절하실 때 지금 14,000원이죠. 지금 11,500원대까지는 평단가를 확 낮추셔야 돼요. 그래야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평단가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4,000원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혹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평단가가 높다라고 하면 평단가가 지금 현재 시장 흔들리거나 할 때 조절을 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조절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투자자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평단가를 11,500원 부근으로 평단가 맞춰주시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변동폭이 나오면 이 추가 매수한 만큼의 물량은 던져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은 유지 의견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K 바이오팜이고요. 네. 15만 3천 원에 샀고 비중은 30%요. 네, SK 바이오팜이시고요. 15만 3천 원에 3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은 네. 양쌤 전문가님과 또 우리 단타국대 전문가님 있으신데 우리 양쌤 전문가님 원하시는 거세요? 네, 양쌤 전문가. 알겠습니다. 양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네. 없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SK 바이오팜 매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 뇌전증 신약 일본에서 기술 이전한다 그래서 샀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블록딜 때문에 막 가격이 되게 많이 하락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저도 생각을 할 때 항상 기술 수출은 호재잖아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전 저가가 깨졌어요. 그죠? 그게 네. 15만 원대, 14만 3천 원대예요. 네네네. 근데 기업이 나 블록딜 할 거야 공시 띄우고 블록딜 하진 않아요. 그죠? 네. 이게 블록딜이라는 것 자체가 대량 매도가 나간 건데 이게 이 SK 바이오팜을 매도를 하고 나서 SK 자체에서 이 매각한 지분을 보유를 하고 나서 어디로 투자하는지는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네, 일단은 4대 산업, 바이오, 네. 그린, 그리고 디지털, 첨단 소재 이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자본 획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우선은 돈이 빠져나간 거고 지분이 축소가 된 거기 때문에 SK 바이오팜한테는 좋진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SK 그룹 자체를 믿고 보유를 하실 거면은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네. 이게 개파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게 또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분께서 지금 전화하신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주사를 공략을 하실 거면 지주사 쪽으로 공략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SK 바이오팜 자체의 매력도는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매력도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서 그래서 손절가가 솔직히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면서 손절가를 잡는 이유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회사를 그리고 SK 자체를 그룹주를 오히려 더 파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평단가나 조절하지 마시고요. 지금 갭이 발생된 상태니까 지금 혹시나 3월 달 정도 지나서 3월 달 정도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순환매 나오고 이제 재료 붙고 수급 붙었을 때 갭이 메꿔주면 갭 메꿔주는 상태에서 종목을 오히려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포트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그리고 좋은 종목 많아요. 네. 너무 무거운 종목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은 제약바이오 쪽들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올 한해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도와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이 종목 바로 도와드릴게요. JYP고요. 자, 멋진 단타국대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평단은 3,800, 700원이고요. 38,700원이고요. KMW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78,700원의 비중 25%이 종목도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JYP 이 종목은 우리 단타국대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자, 이 JYP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기업인 것 같아요. 이 JYP가 최근에 있었던 이슈라고 한다면 이 니쥬라는 기업이 있죠. 이 니쥬라는 기업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과 조금 힘을 합쳐서 더 으쌰으쌰 해본다 하는 이슈가 있었지만 이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더 큰, 더 멀리 있는 이슈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메타버스라는 이 이슈가 점차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이제 뭔가 활동하면서 우리가 게임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는데 게임 아니면 뭐 CG 그 엔터테인먼트 이쪽에 조금 부각받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흔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의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그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그 자리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 게임 내에서 선거 홍보를 하면서 이 메타버스의 관심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JYP 엔터테인먼트 현재 지금 자리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보시면은 이 지금 구간은 여전히 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주 주구 중에서도 이 박스권은 잘 지켜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동평균선 이 과거까지는 어땠나요? 굉장히 벌어져 있다가도 이렇게 조금 조정 과정에 겪으면서 단기 이동평균선들 위치 현재 계속해서 힘 모아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뭐 3만 원대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조금 이 메타버스에 힘입어서 좀 주도주의 역할로 좋은 흐름세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 38,000원대라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메타버스를 보시면서 이 엔터테인먼트 쪽도 꼭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JYP 기대 가지면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JYP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KMW는 우리 양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KMW 잠시만 체크 좀 할게요. 네, 네, KMW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78,700원이라고 하셨네요. 78,700원이요. 네, 우선은 과거의 이 통신 장비 시장하고요. 지금의 시장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5G 쪽들이 올해 가주기는 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주파수 경매도 했고 호재성의 재료들도 충분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포트 자체에서 수급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8,000원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전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 그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때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거나 수급이 붙지 않으면은 이때는 단기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손절 라인은 꼭 잡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에 대한 손절가 잡아드릴 거고요. 이 6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혹여나 5만 원대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때는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가시는 게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KMW에 대한 매력도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이어왔습니다. 또 저희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실까요? TA 홀딩스요. 네, TA 홀딩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1,805원에 20%요. 네, 1,805원에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T웨이 네. 홀딩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저희 오늘 단타국대 전문가님과 양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단타국대 전문가님이요. 네, 단타국대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티웨이 홀딩스가 요즘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좀 설레는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바닥에서 매집도 되고 계속 올라오는데 금요일날 또 다 팔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금요일도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티웨이 홀딩스 좀 과거에 사셨던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오래오래 됐어요. 아, 오래오래 되셨죠. 아, 네. 근데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 오랫동안 견디셨던 것 같은데 네. 이 티웨이 홀딩스 요즘 어떤 이슈로 점차 올라오고 있냐면 이 백신 맞고 이렇게 나면 우리 다시 여행도 가고 싶으실 텐데 맞으시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코로나에 대한 확산 이제 멈추겠다, 코로나 끝나겠다는 기대감에 여행이나 이 항공 쪽으로 요즘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지금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이 단기 매매를 할 때 참고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죠? 네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선을 올라왔어요, 올라탔어요. 내려왔어요? 뚫어냈죠? 네, 뚫어내면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제 조금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네, 이게 뚫어내기가 쉬운 선이 아니에요. 네. 이게 근데 흔히 이제 뚫어내면은 굉장히 조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즘 업황도 좋고, 업황이라기보다는 기대감도 잘 이제 주어지고 있고 차트 또한 이렇게 정배열 잘 나오면서 힘든 구간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 티웨이 홀딩스 좀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앞으로 좀 더 기대하는 마음. 조금 이 친구가 살짝 이 1,500원에서 1,400원대에서 조금 이렇게 옆으로는 갈 수 있어요. 이 구간 주변에서. 네네. 근데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이 티웨이 홀딩스 저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충분히 저는 이 선 뚫어내면 우리 평단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조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종목 좀 더 가져가시고 나서 평단 주변 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실 수 있겠죠? 네. 근데 평단 정도 오면은요. 네.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될까요? 평단 주변쯤 오면은 네. 일단 지금 보시면은 이 거래량 보이세요? 네네. 밑에 보여요. 거래량 보면 제일 많이 나왔던 데가 어디예요? 여기 19년 네. 8월이죠. 네네. 여기 가격이 얼마일까요? 2,200원이요. 그렇죠. 2,200원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전까지만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비중 조금 더시고 한 2,000원 선에서 비중을 드러내도 될까요? 오랫동안 힘들었으니까 우리 평단에서 네. 조금만 덜어냅시다. 그냥 1,800원에서요? 1,800 조금 덜어내고 요즘 이제 또 올라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단타국대 네네. 여기 TV 나와가지고 좋은 종목 계속 내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네네. 배 아프실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잡아 가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평단에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좀 덜어내시고 그 네. 1,800원대에서 연락 한번 더 주시면은 제가 현재 상황 보고 이 종목 네네. 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도와드렸습니다. 또 문자창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YMC요. 매수가는 11,000원이고요. 100%라고 하시네요. 자, 이 종목 도와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수익의 정석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쌤 전문가님 선택을 도와주셨고요. 자, 종목은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종목 하나랑 4,000원에 비중 5%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먼저 YMC입니다. YMC는 단타국대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자, YMC 한다면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한데, 자, 차트적인 측면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 빨간 선은 여러분들 눈에 계속 거슬리실 거예요. 왜냐? 이 빨간 선 밑에서 계속 뭐 지지도 나오고, 이 빨간 선을 돌파하면 좀 큰 시세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장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꼭 그냥 관심은 가지셨으면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좀 상승을 했다가 11,000원대시면은 이전 여기 현재 11월 달이거나 아니면 이전에 좀 횡보했던 구간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기간적으로 상당히 좀 오래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11,000원대면은. 하지만 현재 이 힘을 모으고 있다. 이 이동평균선의 이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동안.
이 굉장히 그동안 컸는데 이제는 계속 조금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어. 계속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는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이 반도체 업황이라던가 이런 앞으로의 조금 움직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덜어내고 간다는 기분보다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일단 평단가까지는 지켜보셔도 충분히 이 손실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YMC 도와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인지 디스플레이는 우리 양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괜찮아요. 괜찮고요. 그리고 자동차 협력사 쪽에서도 현대차하고의 협력사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고 이번에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사업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쪽하고 이쪽 자동차 쪽들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단기 시각보단 좀 중기적으로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파동이 다 나온 상태거든요. 단기적인 파동이 이전에. 그래서 지금은 수렴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저는 좀 4,5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잡아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주봉상에서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4,500원 넘어가면 또 다음 목표가 5,000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는 유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화학이고요. 네, LG화학이시고요. 네, 자,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94만 원이고요. 비중은 15%. 네, LG화학이고요. 94만 원에 15%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 오늘 단타국대 전문가님과 양쌤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양샘 전문가님한테 좀 받고 싶어요. 네, 양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매수를 어떻게 잘하셨나요? 이렇게. 아니, 그냥 LG화학은 100만 원까지 올라가길래 그때는 사고 싶어도 못 샀는데 네. 내려가 주길래 좀 잡았더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2월 달에 잡았을까요? 1월 달에 잡았을까요? 2월 달에 잡은 지 지금 한 열흘 막 잡고 나서 계속 지수가 빠졌거든요. 근데 왜 빠졌을까요? 글쎄요. 차트는 좀 보세요? 차트를 제가 잘 못 봐요. 줄인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차트를 조금만 보셨으면 좀 덜 따라갔을 텐데. 아, 보시면 일단 LG화학은 뭐 아시다시피 분사 결정 다 됐고, 그쵸? 그래서 네. 배터리 쪽 시세보다는 뭐 당연히 이전에 배터리 관련주였었기 때문에 3대 종목들이 뭐 LG화학, 이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LG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이번에 또 노이즈 있었는데 그게 또 불확실성 해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현대차에 또 리콜 사태가 있는데 또 LG에서 또 해주겠다. 또 이 노이즈 있잖아요. 그렇죠? 노이즈 네. 되게 많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어머님이 들어가신 매수가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요? 1월 달에. 아, 근데 1월 달에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싼 고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볼 그쵸? 줄은 몰라도. 지금 어머님이 들고 계신 종목에서 얘가 딱 싼 고점이 있어요. 아, 꼭지가 딱 2개가 맞춰져 있거든요. 이거는 네. 눌러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 되세요? 네, 시간 되시면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 좀 입장하세요. 네네. 입장하시면 제가 요거 간단한 거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배터리로는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실 거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오히려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LG화학을 들어갈 거면은 삼성 SDI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폐배터리가 또 있어요. 어머니. 네. 이게 폐배터리가 나중 되면은 이게 시장이 되게 커지거든요. 지금 네. 전기차 시장이 되게 커진다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뭐 네네네.
1년 지나면은 뭐 2년 지나면 25%씩 막 성장돼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네. 근데 그게 나중에는 배터리를 다시 또 재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사용을 해야 되는 폐배터리 시장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 간단하게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LG화학을 일단 3월 달에 좀 네. 평단가 조절하시고 예. 한 90만 원 초반대까지만 좀 낮추시고 예, 그리고 종목을 정리를 하세요. 너무 무겁고 아시겠죠? 아, 그러면은 지금 LG화학이 많이 내가 상금에서 10만 원이 넘게 빠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네, 차라리 그게 낫고요. 그리고 3월 달은 대형주가 생각보다 크게 안 움직일 거거든요. 예. 생각보다. 3월 달은 중소형주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좀 평단가 조절이 조용할 때 낮춰주시는 게 더 낫고 그래서 본전 가격 이상 오면은 종목 정리하시고 오히려 조금 다른 종목으로 포트를 교체를 해주시는 아니 게 그래서 나을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너무 무거운 종목을 내가 잘못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아, 실수는 아니에요. 가야 되는 종목인데 못 가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 이거 갖고 돈 벌 생각은 없고 그냥 내가 빠져만 나와도 좀 그거하겠는데 빠져나올 수는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단가만 잘 맞추시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평단가 조절하실 때요. 한 92만 원대까지는 맞춰주세요. 92만 원대. 그러면 지금 산만큼을 더 사면 90만 원 정도 되겠던데. 처음에 바로 뭐 예를 들어 지금 15% 샀죠. 한 번에 네. 15% 사지 마시고 일주일 간격으로 5%씩 사세요. 아시겠죠? 네네. 보통 주린이분들께서 이 평단가 조절 잘 못하실 때 한 번에 그냥 다 때려박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면 평단가 조절되니까 한 번에 매수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그럼 지금 83만 얼마 돼 있던데 지금 그 월요일 날 보고 그 가격에 매수 조금 할까요, 추매를? 네, 83만 원 이하로 뭐 지금 진행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단가 90만 원까지 낮추면은 네, 그렇게 괜찮아요. 큰 걱정은 그러면. 안 해도 되겠어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거기 어디 저기 아까 전에 뭐 무료 국방인가- 방송 잠시 뒤에 앵커님이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잘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문자 상담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KPM 테크고요. 자, 3,384원에 30%입니다.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은 애청자라고 하셨네요. 자, 양쌤 전문가님 선택해 주셨고요. 아미노 로직스 3,075원에 비중 3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KPM 테크입니다. 이 종목은 단타국대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자, 이 KPM 테크라고 한다면 이슈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좀 과거로 가본다면은 이제 일본과 엮여가지고 이 국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엮였었고 조금 더 넘어가 보자면은 이제 그 휴머니젠이라고 코로나 관련돼서 이런 이슈도 있었고 이 KPM 테크가 이제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비보존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300원대 신 것 같은데 3,300원이면 굉장히 횡보하는 구간이시거나 완전히 급등하고 있었던 구간이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횡보하는 기간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KPM 테크는 왜 올라가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일본에 대한 이야기 최근 시장에서 부각되는 점 좀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그 코로나 치료제 휴머니젠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비보존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비보존이 어떤 기업입니까? 이 장외에 있는 현재 그런 좀 큰 기업이긴 한데 이 한국판 테슬라가 탄생할 수도 있겠다. 한국판 뭐 이렇게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비보존이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비보존이 이제 앞으로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솔솔 풍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현재 구간에서는 좀 굉장히 힘든 구간 겪고 계실 텐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좀 굉장히 간당간당하긴 합니다. 2,300원 구간은 좀 개인적으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좀 이동평균선들이 아직은 머리 위에서 자꾸 천장을 만들어서 꾹꾹꾹 눌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급등하더라고 한들 다시 좀 윗꼬리 맞고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보존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 조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구간에서 2,300원은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KPM 테크 조금 상승세가 나온다면은 좀 비중은 덜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미노로직스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 양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아미노로직스 매수 가격대가 너무 높고요. 그리고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크게 재료가 부각되는 회사는 아닌데 과거에 작년 11월경에 이 백신 단백질 원료 공급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한번 불거진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가 한번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파동도 만들어졌고 3파동까지 다 끝난 상태거든요. 3파동. 이 3파동이 끝나면은 또 주가가 또 조정받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목을 정리를 하시고 포트를 교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매 의견보다는 3월 달에 주가 반등 나왔을 때 그때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알찬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내용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더 추가적인 내용들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죠.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렇죠?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러니 작년에 시장이 상승장이었는데 그때는 모든 종목들을 잡아도 내가 수익이 났어 하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다르죠. 그때는 뭐만 잡아도 다 수익이 났던데 왜 올해는 이러지? 작년보다 왜 이렇게 수익이 너무 왜 안 나지? 라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시장하고 지금의 시장의 위치도 달라요. 그리고 작년에 들어왔었던 자본금하고 지금의 자본금도 달라요. 그러면 투자하는 방식들이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그렇죠? 정말 항상 시장이 올라갈 때 내가 잡아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시장이 떨어졌을 때 잡아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시장의 위치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시장에서 잡아야 되는 종목들도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항상 올라가도 똑같은 종목, 떨어져도 똑같은 종목, 수렴할 때도 똑같은 종목, 다 똑같은 종목을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시장이 매번 똑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종목을 잡았을 때 시장을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빠지고 올라가는 것만 봤는지, 캔들 양봉인지 음봉인지만 봤는지,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체크를 하진 않았는지, 투자자분들. 그래서 기술주는 과연 언제 잡아야 될지, 투자자분들. 경기 민감주는 언제 잡아야 될까요? 기술주는 언제 잡아야 될까요?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는요, 언제? 시장 하락할 때 잡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 유지하는 거예요.
막 종목 정리하고 떨어질 때 손절하고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 시장 떨어지고 조정받을 때는 매수 타이밍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시죠.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을 잡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얘기할게요. 뭐 현대차, 삼성전자 잡았어요. 근데 시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들 떨어지면 지수가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죠? 상위 랭킹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잡고 내가 원래는 이 종목을 몇 년 묵혀놔야지 했었던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증시 떨어지니까 3% 떨어지고 하니까 내가 가치 투자는 무슨 가치 투자? 빨리 종목 손절해야지.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금요일 날 미국장 마감한 거 보셨죠? 기술주들이 오히려 움직임들이 괜찮았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은 그런 노이즈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상승장하고 하락장의 대응 방법 자체도 상승장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축소하면서 정말 가져야 되는 시장의 주도주를 포트를 담아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락장 같은 경우는 대형주 아니에요.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중소형주도 아니에요. 단기 이슈 받는 단기 테마주들로 포트를 구성을 해서 종목들을 돌려야 돼요. 순환매를. 상승장에서는 투자자분들 올라갈 때 계속 따라 붙으면은 그냥 내가 잘라서 수익 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락장 그리고 지금 변동성장 나오고 나니까 두려움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계속 컨트롤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락장도 하락장의 종류가 있어요. 시작하는 하락장이냐 끝나는 하락장이냐 중간 위치 하락장이냐 그것도 레벨을 다 나눠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장이 아니에요. 상승장인 상태에서 투자자분들께서 박스 치니까 이게 하락장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의 시장에서 박스권, 그럼 박스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작년에 8, 9, 10월 달 박스피를 한번 보세요. 박스장을 보시고 그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때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한번 돌려서 보세요. 그때 갔었던 종목들이요. 단기 이슈. 예를 들어서 단기 이슈에서 최근에 또 움직였었던 종목들, 뭐 히토리 테마주라든지, 그렇죠? 뭐 마스크 테마주라든지 정말 가벼운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시기거든요. 박스장은. 그런 것들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돈이 벌리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개별 테마주는 언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박스피. 지금의 시장인 거예요. 지금의 시장. 그러면 최근의 이슈를 간단하게, 굵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2월 달에 우리가 명절 주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절 주간에서 우리 휴장이니까 시장이 들어오는 유입 속도들이 빠르지가 않았어요. 돈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환매는 너무 빨라서 이 종목을 올라간다라고 해서 한번 잡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무너지고 떨어지고 휩소에 당하고 올라가는 척 하더니 거기서 또 물려버리고 점심시간에 오케이 나 이거 잠깐 단타 매매 해야지 했는데 또 물려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3월 달이 더 심해져요. 투자자분들. 그래서 너무 단타에 집중해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정말 가야 되는 기업이나 투자를 정말 해야 되는 기업 그렇게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는 그 투자금이 뭐 땅 파가지고 투자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가상화폐 가격 상승. 최근에 비트코인이 계속 급락을 하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제가 계속 원자재, 곡물 이야기 너무 지겹게 하고 있는데 뭐 2월 달은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이것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송 듣는 분들은 아이고 또 이 얘기 하고 있네 하실 텐데 정말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3월 달에 상패 시즌, 동전주 이상 급등. 동전주뿐만 아니라 바닥주라고 해서 뭐 낙폭 과대주, 뭐 월봉에서 낙폭 과대주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냥 보내세요.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가고 나면 정말 가야 되는 종목들이 보통 3월 둘째 주 이후부터 자리들이 조금씩 잡힐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터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테마 형성하면서 파생 테마 만들어주면서 그런 종목들 잡지 마시고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빠지고 굉장히 좀 혼돈 오는 상태이고 굉장히 불안하고 하시지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주식 투자고요. 아시겠죠? 자, 가상화폐 가격 상승을 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투자자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일론 머스크보다 돈이 많나 적나. 자, 빌 게이츠가 얘기하잖아요. 머스크보다 돈 적으면 비트코인 사지 말래요. 근데 그만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 변동폭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이 박스피니까 재미없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아직 너무 싸고 재밌다 나 이거 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테슬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러니까 막 올라가요. 근데 그렇다고 막 나도 따라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들이 또 가상화폐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런 자본시장이라는 게 갔다가 나오고 나갔다가 들어가고 이런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수급들을 보시면은 뭐 기간 매수가 뭐 3거래일, 6거래일 동안 매수했는데 내가 매수하니까 얘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 위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재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비트코인 또 휘청거리고 비트코인 또 휘청거린다. 투자자분들. 그래서 지난주 거래소 시장 경보 뭐 쿠팡, 비트코인 테마주 주가 변동 확대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들 경고 계속 비트코인 10% 이상 폭락하니까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들 왜 나오겠어요? 이거는 단기적인 테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재료 이슈화가 됐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위치. 그러면은 이거는 타이밍. 자, 타이밍인 거예요. 제가 일부에서 삼각수렴 얘기했죠. 이전 방송에서 출연했을 때도 삼각수렴 얘기했죠. 그럼 여기 삼각형 한번 그어보세요.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삼각형에서 매수를 하면 투자자분들께서 올라갈 때다 이거 어디 팔아야지 이럴 이유가 없어요. 투자자분들. 자, 비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많이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매수 언제? 여기 삼각수렴. 삼각수렴 위치. 매수하고 나니까 이제 또 재료가 뜨는 거죠. 재료화. 그럼 재료가 뜨면 어떻게 돼요? 와, 이게 또 뜬대. 응? 자본들이 또 몰리겠죠. 그래서 수급이 붙는다라고 해서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주가는 타이밍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투자자분들. 자, 가격 상승을 해요. 작년 계속 가격 상승을 해요. 옥수수 가격 계속 상승을 해요. 자, 옥수수 하면 뭐가 생각나요? 투자자분들. 뭐 사료도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거. 사료도 있을 거고. 응? 우리가 또 뭐 어디에 필요하면은 물가도 또 씨앗도 풀어야 되니까 거기에 또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 곡물이라는 게 상승을 하면은 우리 물가까지도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국제 곡물 가격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하시면서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확인해야 될까요? 상승을 해요. 자, 국제 곡물 가격입니다. 대두, 옥수수, 밀. 자,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 게 2020년도의 폭등입니다. 폭등. 자, 간간히 계속 상승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급등했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되죠. 빠질 때 매수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빠질 때 매수해야 돼요. 그리고 원자재나 이런 곡물 가격에 대한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가격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국제 지금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어떻게 잡아야 될지 포트를 지금 하나하나씩 다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분들. 주식 빠지면서 울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보세요. 주가 급등해요. 따라가야 돼요? 아니죠.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삼각수렴 나오죠.
삼각수렴 나오죠. 자, 또 타이밍 한번 잡아볼게요. 이날 매수했는데요. 자,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삼각수렴 만들어졌죠? 쌍바닥 만들어졌죠? 여기서 매수 안 해도 괜찮아요. 왜요? 자, 쌍바닥은 여기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쵸? 쌍바닥 여기에서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에서 매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다음 주에 양쌤하고 또 해야 되는 팜스토리는 어디에서? 여기 삼각수렴이에요, 투자자분들. 여기 삼각수렴이요. 파동은 3번이죠. 여기 한 번 파동, 이제 2번 파동, 마지막 한 번의 파동이 더 남아있죠. 그러면 그 종목은, 팜스토리는 단기 파동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는 종목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구리 가격이 최근에 상승을 했어요. 이것조차도 원자재 가격 상승해서 니켈, 구리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자, 최근에 대창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대창, 구리 테마입니다. 투자자분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각수렴 위치에 있죠. 삼각수렴 위치. 자, 삼각수렴 위치에 있죠. 그렇죠? 이 종목 플러스 풍산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내가 보는 종목이 너무 시총주나 아니면 너무 테마주나 그런 종목들로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투자자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보거나 전체적인 시장을 보려면 뭔가를 좀 어우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자분들. 최근에 이 유가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가 상승을 보시면 몇 가지를 좀 추스릴 수가 있어요. 자, 유가 상승이 작년에 폭락이 나왔었죠. 마이너스 유가까지. 그러다가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증산을 크게 하지 않아요.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감산을 하지 않겠죠. 증산을 계속해서 가격을 띄우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대요. 원자재랑 다 올라갔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미국이 한파 있죠. 기름값이 또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62달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어제 보니까 61달러까지 빠졌던데 일단 이런 가격 상승에 의해서 그럼 정유주들 올라가야겠죠. 그럼 정유주들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분들. 정유주들. 이런 정유주들.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공략을 하시든 아니면은 뭐 비민감주를 공략을 하시든 원자재로 공략을 하시든 곡물 쪽으로 공략을 하시든 뭐 모빌리티로 공략을 하시든 반도체로 공략을 하시든 방식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의 좀 재미를 좀 많이 느끼게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강의로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뭐 전달될 내용들도 전달이 다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1시간 정도의 무료 방송을.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래도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투자자분들께서 늦지 마시고 정말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인생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도 타이밍. 엇박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주식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투자자분들 3월 달에 전략들 양쌤과 함께 좋은 전략 잡아가셔서 2월 달보다 더 나은 3월 달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양쌤의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양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상승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전략과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하시고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부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